자, 그러면 그 SMP 발전 사업을 하면 한전으로부터 받는 1kW당 전기의 단가죠. SMP는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파란 선이 SMP고요. 주황선이 두바이유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죠. 요 시차를 두고 두바이유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뒤에 S&P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똑같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S&P 가격이 180원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유가도 120%를 했습니다. 그래서 S&P가 늦게 180원까지 간 거죠. 그런데 유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60불, 50불 선까지 깨지면서 S&P도 80원 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러한 하락이 지속되면서 조금 오르다가 뭐 거의 비슷하죠. 80원 선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S&P 과거 180원의 영광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서 지금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REC. 제가 이게 돈이 된다고 했죠. 이게 돈이 된다고. 요게 현물 시장과 계약 시장이라 해서 요게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현물 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 시장처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호가가 얼마냐 요렇게 해서. 계약 시장은 야, 내 REC 필요하거든. 내 석탄 발전 사업 하는데 내가 500메가와트인데 신재생 에너지로 올해 6% 충당을 해야 돼. 나는 태양광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살게. 태양광 발전 니 하재. 니 그래서 내한테 도 해서 30메가와트, 내년에는 35메가와트, 그 다음에 40메가와트, 1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가격은 현물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현물 시장이 가격을 즉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계약 시장은 야, 니랑 내랑 지금 현물 시장 이 정도 하니까 대략 이 정도 하자. 요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 현물 시장은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REC 가격 역시 S&P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2년 반 전에 12만 9천 원 하던 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서 지금 4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만 9천 원에서 절반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앞에 가격 두 가지를 보셨죠?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두 가지의 가격으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가격이 모두 지나치게 빠졌습니다. S&P 180원 하던 게 지금 80원까지 떨어졌고요. REC 12만 9천 원 하던 게 4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1년 사이에 절반이 떨어졌다 했죠. 반토막이 났다 했죠. 이렇게 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단가가 그렇게 높았는데 반토막이 넘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REC는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공급 의무 비율이라 해서 아까 전에 발전 사업자들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계속 있었습니다. REC 수요가 매년 증가했죠.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래도 과거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을 했을까? 인터넷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뭐 이렇게 좀 근거를 대가 수치를 대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나름 수치를 찾아서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도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REC 가격은 안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REC 수요가 매년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에이 설마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겠냐? 해서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로 만든 전기의 발전량, 그러니까 만든 전기량이 이 수요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 아시죠? 공급과 수요의 원칙. 요게 딱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량이 이만큼인데 수요는 요거밖에 안 필요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급 초과량이죠. 15년에만 무려 57%가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16년에 더 초과가 돼요. 17년에 더 초과가 됩니다. 오호, 그럼 18년에는 또 초과가 됩니다. 계속 공급이 초과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REC는
발급 후 3년까지 보유가 가능한데 제가 만약 2020년 1월 1일에 REC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자, 네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했으니까 인증서 줄게. 대신 한 달 내로 팔아. 이게 아니라 자, 네 3년 안으로만 팔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전까지 가격이 안 떨어졌었거든요. 17년 전까지는 가격이 안 떨어졌었는데 18년, 19년까지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이유가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기존에 팔지 않았던, 오히려 가격 상승을 예상했던 이 인증서를 들고 있던 발전 사업자들이 이 물량까지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기를 만들어 놓는 거에 대부분을 누가 일조했는가?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거는 태양광 발전 때문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물량의 급속한 증가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태양광 발전 때문입니다. 15년부터 19년인데 이게 전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량입니다. 자, 증가하고 있죠. 25%가 증가했고 18%, 22%, 17% 증가했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 빨리 증가하니까 이 정도 증가하는구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크게 증가했냐를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더하기가 합계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제가 뺐고요. 태양광 풍력 수력만 가져왔어요. 태양광의 발전량이 4년 만에 4배가 증가해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급속한 증가를 수긍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의 증가 규모는 어마무시할 정도입니다. 왜냐? 풍력은 4년 사이에 2배도 성장을 못했어요. 수력을 볼게요. 수력은 사실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이게 지형적인 영향이 있어서 사실 산을 깎고 막 이래야 돼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성장을 안 했는데 태양광은 무려 4배를 성장합니다. 여기 수치를 볼게요.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약 8,000 정도 증가했는데 태양광이 8,000이 딱 증가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태양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증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46%, 36%, 40%, 47%. 이러니 4배를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공급이 과다해진 겁니다. 태양광 발전을 계속 설치를 늘리니까 이 발전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REC 수요도 물론 늘어나지만 이 속도보다 이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하면서 REC 가격의 하락을 부추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15년, 14년에서 15년 넘어올 때 11%, 그 다음 32, 19, 15%씩 증가했어요. 엄청 증가했죠. 근데 아직 11월, 12월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11월, 12월까지 제외하고 작년 동월 비교해 봤을 때 다행히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이제 그때 17년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19년부터 REC가 너무 빠지니까 돈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멈칫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몰라요. 설치율, 발전량을 말고 설치량은 지금 11월, 12월 그리고 2020년 1월까지 동일합니다. 다행히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